이제서야 제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좀 진중하게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얘기를 이렇게 항상 기분 좋게 그리고 놀랍게 하게 될지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참 그 이후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 얘기를 2월 중순쯤에 제가 한번 김영만 맞아요. 앵커랑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너무 과하게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강도를 볼 때는 상대 강도를 갖고 기본을 100으로 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일단 이 테슬라하고 S&P 500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S&P 500도 올해 굉장히 들쭉날쭉 움직였잖아요. 근데 제 빨간 선이 지금 S&P 500이에요. 테슬라에 비해서는 안 움직인 것 같이 보여요. 되게 보합권으로 보이네요. 예, 저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테슬라가 지금 주가로 따지면은 연초에 430달러로 시작해서 예. 이게 무려 2월 달에 920달러로 올라갔다가 3월 달에는 38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730달러로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급격하게 변동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죠. 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뭐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최근에 왜 그렇게 반등을 했을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1분기 전기차 매출이 40% 증가했어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갈 것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출고가 3월 출고가 2월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크레딧 스위스에서 한 방을 날립니다. 내연기관 하는 차들은 지금 시장이 코로나 전국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내연차 투자도 해야 되고 전기차 투자도 해야 되는데 예. 테슬라는 전기차 투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연일 급등, 어젯밤에도 이제 2% 이상 올라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물론 전기차 수요 쭉쭉 늘어나는 거 맞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런 주가 급등을 설명을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쇼커버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450달러에서 580달러로. 근데 아까 종가가 얼마를 했죠? 730달러입니다. 목표 주가 한참 위에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일단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나라 동학개미운동이라고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제 날짜를 그저께 날짜죠. 기준으로 해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예요. 많이 매매를 사고 팔고 한 주식이. 근데 가장 많이 매수만 따지면 가장 많이 산 게 애플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이 테슬라거든요. 네. 순매매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테슬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1, 2등인 반면에 테슬라는 12등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 얘기는 많이 산 만큼 또 많이 팔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단타성 매매가 많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글쎄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사신 분들은 워낙 근데 좀 사고 팔고가 좀 많은 종목이다. 테슬라 매매하실 분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지금 가격은 사실 들어가는 건 무리죠. 그렇죠. 네. 예. 뭐 변동성도 워낙 클 뿐더러 얘기해 주신 것처럼 투자은행에서 갖고 있는 목표 주가도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놀라운 게 저도 뉴스 기사 보다가 3월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판매 1위가 BMW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테슬라 모델 3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이전까지 전기차 성장을 주도했던 게 지금도 이제 중국은 보조금을 일단 올해부터 이제 폐지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늘리는 방법을 지금 막 검토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은 전체적으로 일반 가솔린 뭐라 그러죠? 내연기관차도 좀 판매가 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전기차 판매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세계 성장 전기차 시장을 30% 40% 매년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유럽 쪽에 주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제대로 가동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당초 올해 전기차 판매가 한 30% 이상으로 봤었는데 증가율이요. 지금 5%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최악의 가정을 생각해도 전기차는 역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단은 뭐 저 둔화되는 건 둔화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연 기관 자체가 지금 워낙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김영렬 의원도 잘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전기차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또 한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야, 유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전기차가 되겠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올해부터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게 CO2 배출 규제입니다. 예.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인데 야, 이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 이거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도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 기관이 급속히 위축되고 좀 보조금 다시 되살아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특히 설비 투자 다 해놨어요, 전기 투자. 네. 근데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그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게 반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또 한 가지 상황이 크게 악화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에서도 치킨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남을 값은 딱 두 가지예요. 재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나라 없습니까? 우리나라 LG와 삼성, SDI 상황이 악화돼서 정말로 강한 그 회사들만 살아남다고 따졌을 때 결국은 위너는 한국 그 배터리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관련주들 수급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직까지는 수급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전체 최근에 4월 중 전체로 보면 별로 안 좋은데 예. SDI도 그저께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현재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이제 ITM 반도체 정도가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 삼성 SDI죠. SDI 오늘 수급 좀 흐름 좀 살펴볼까요? 기관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틀 연속 쌍끌이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갈수록 계속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가 아주 폭증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폭증했다면은 분기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DI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LG화학 한번 보여주셨으면 역시 좋겠어요. 수급 좋아요. 근데 LG화학이 평소보다 거래가 평소 거래보다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약간 소강 국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냐? 그렇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보면 오히려 LG화학 쪽에 좀 더 매력 느끼고 많이 좀 사 모으더라고요. 특히 지금 수급이 조금 있다가 이제 수급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이 LG화학, SDI 사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예. 그동안에 근데 LG화학이 수급이 굉장히 망가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뭐 며칠 동안의 누계도 중요하지만 최근 그 트렌드가 중요하잖아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두 종목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단어를 네.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처음에 출발이 약간 비아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그거 이름 붙이는 게 기분 나쁜다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동아운동은 실패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안 좋아하다가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관용처럼 얘기가 됐는데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불개미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아니라 이제는 불개미들이 들어와서 지금 판을 흐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게요. 하죠.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특히 요즘에 어떤 매수 상위, 매도 상위 보면 ETF가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 뭐 너무 심해요. 네. 지금 ETF 거래 대금이 7조 원 가까이 뭐 하루에 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샀던 건 분명해요. 근데 삼성전자 샀는데 코스피보다도 못 올라? 이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급했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또 막 투기적으로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최근에는 ETF로 급속히 몰리면서 ETF 거래 대금이 7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 네. 1월에 비해서는 이게 뭐 300%가 지금 3월달 기준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코스피 전체 거래에 대비해서 70% 정도가 ETF 거래니까 뭐 투기적인 시장도 이런 투기적인 시장이 그러게요.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주도하는 게 역시 뭐 개인 투자자입니다. 뭐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덱스 인버스 매매를 좀 많이 사고 있는데 네.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1월달 비중이 한 35%, 36% 정도 됐었는데 지금 4월 들어서는 이게 60%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코덱스 인버스 전체 거래 중에서 개인 비중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렇다면은 정말로 저희 너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그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사는 종목들이 그 전에 삼성전자 샀다가 요새 뭐 바이오주 사고 특히 어제 이제 그 선거 끝났는데
대선 관련주는 왜 이렇게 또 매매들을 해대시는지. 예. 이것도 아까 여담인데 동학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1차에는 농민봉기였는데 네. 두 번째는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일본 의제 세력이라고 맞섰거든요. 결국은 진 이유가 일본의 신신국에 당한 건데 ETF 매매 그 개인 투자자들 글쎄 선수들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져야지 지금 시장에 뭔 그 단기에 돈 그렇게 벌면은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별 종목이 너무 힘들어서 ETF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뭔가 2배에 대한 희망, 약간 그런 갈증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위쪽, 아래쪽 뭐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결국 온 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도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죠. 예. 수익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수익이 났으면은 저도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예. 평균적으로 봐서 손해가 분명해요. 차트 하나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하고 외국인이 아니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기 시작한 게 저희 녹색 선입니다. 예. 2월 중순부터 사기 시작해서 3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했죠. 근데 코스피는 2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3월 중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계속 빠지는데 계속 사고 바닥 찍고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대부분은 손실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코스피랑 반대로 움직여야 될 그 코덱스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잘 감안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인이 증한기금 우리가 있고 있는데요. 네. 10조 7천억 원이에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ETF 몇 개 사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증한기금은 ETF를 살 때 급락했을 때만 사잖아요. 네. 인버스 산 사람들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그러네요. 올라가면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면 레버리지 산 사람들한테는 중립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ETF가 커지다 보면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자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6월 말에 올해는 이제 두 번 그 변경이 있는데 신규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좀 봐도 되는 게 아닌가. 한진칼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H&M, FNF 이 중에서 FNF 정도가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요. 뭐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FF.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계속 갖고 봐도 될 것이다. 오히려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종목군들도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빠르게 수급 특징주들 좀 짚어주시죠. 뭐 외국인이 지금 역대 세 번째로 좀 장기를 팔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렇게 좀 수급 특징이 나오기 좀 어렵고 외국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좀 팔고 있다. 네. 사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기관은 롯데케미칼,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좀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수급 흐름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사더라도 어제 샀는데 오늘 산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연속성이 상 없는 종목이고 그나마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정도만 약한 쌍끌이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도 예. 아까 말씀드린 얘기랑 똑같아요. 레버리지 위험해요 지금. 특히 낙폭과대주 한 번 반등 끝났는데 유동성의 장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유동성 장 다음에는 한 번 중간 조정이 옵니다. 예.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쓰는 건 너무나 위험한 국면이다. 좀 실적 안정성, 분산 투자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키워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